안녕하세요. 전에 약속 텐트 좋은데 일명 긴 옆돌리기, 소리 잠깐 학구죠. 긴 학구. 이 긴 옆돌리기라는 자체가 보통은 이제 파이프앤 학구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거를 파이프앤 학구 시스템으로 라인을 잡아서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 지금 노란불 숲으로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70에서 70 출발하고 30이라는 지점을 쳐줘야지 3쿠션 40에 맞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냐는 거예요. 이거는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넣었지만 정작 나는 엎드려서 중간 뺑감으로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긴 학구예요. 파이프앤 학구 시스템을 썼을 때. 그래서 긴 학구라는 게 보통 있을 때 이 공이 편한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우선 선택을 먼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순간부터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민한 분들은 어차피 뭐를 해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긴 옆돌리기, 이 인접과 수구와의 황금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를 이루었을 때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바뀌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거든요. 노란공 숲으로 인접구를 겨냥했을 때, 제가 기울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숲으로 인접구를 겨냥했을 때 바라보는 출발과 보이는 지점이 정확히 두 칸이잖아요. 그죠? 두 칸일 때는 스티쿠션 무조건 30분. 두께는 절반 이상 두께예요. 절반 이상. 8등분 했을 때 8분의 5, 6, 심지어 7까지 힘에 세게 따라서 그 두께 좀 아무렇게나 맞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맞아도 되고, 회전은 상단 슬립 주시면 돼요. 이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 요 엄지검지 한 뼘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의 힘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좀 쿠션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약간만 스피드만 살려주시면 되고, 이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 그 힘만 살짝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똑같아요. 기울기는 똑같이 반 3쿠션 40.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어도.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기울기 두 칸이거든요. 두 칸에서 한 8분의 5루치의 속도 차이는 이거에 3분의 1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공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랗기 때문에. 8분의 1, 2, 3을 한번 쳐보시면 분리각 형태가 커요. 근데 8분의 5, 6, 7을 치게 되면 분리각이 엄청나게 좁아져요. 물론 상당히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3쿠션이라는 거는 두껍게 쳐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서 자, 두 칸, 기울기 두 칸이 무조건 40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두 칸 반이 돼요. 기울기가 두 칸 반, 그러면 3쿠션은 45도 정도. 그리고 기울기가 세 칸이 되면 무조건 55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를 지킨 어느 출발이든 다 40, 45, 50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기울기 두 칸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생 요즘 돈 많이 따시죠? 두 칸이 무슨 기울기 다시 딱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 툭으로 일목적구를 쳐요. 치려고 할 때 Q가 지금 출발하는 지점이 있죠. 이 치려고 할 때 보이는 지점이 있죠. 요 차이가 보수적 네. 요 차이가 두 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울기 두 칸일 때 상단 스위치 사수분 오죠.
자, 기울기 2칸 반이에요. 2칸 반이면 45로 오죠. 좀 힘이 너무 빠졌네. 자, 그리고 기울기 3칸. 기울기 3칸. 자, 기울기 3칸이면은 50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두께는 절반 이상 두꺼운 두께로 아무렇게나 쳐주시면 되고요. 이 기울기만 가지고 출발이 어디서 무조건 40, 45, 50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출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일단 있는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맞는 부분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그렇죠. 원 쿠션, 투 쿠션 아예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방법만 가지고 부착지점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긴 옆돌리기예요. 한칸 반대할 수 있어요? 약간 반은 있는데 왜 이거는 자, 이 기울기가 수직으로 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출발과 여기 출발할 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줘요. 그래서 이거는 긴 옆돌리기라기보다는 이때는 5&1 시스템이라든지 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일목적구하고 수구가 수직에 가까울 때 볼 시스템이 확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수구가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빠지거나 플러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확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뽑아서 그냥 암기하는 이렇게 외워놓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간단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사는 할 수는 있지만 다 확률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느 센터 구역에서는 확률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확률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죠. 자, 기울기를 제가 2칸으로 줄게요. 2칸. 기울기 2칸이면은 도착이 40이죠. 근데 간단한 응용. 내가 10을 짧게 하고 싶다. 두 가지를 빼주시면 돼요. 이 절반 이상 두꺼운 두께에서 두께를 절반으로 맞춰주시고 상단 3팁의 단점을 상단 2팁으로만 맞춰주시면 그러면은 아까 기울기에서 도착 지점으로부터 뭐든지 10이 짧아요. 자, 지금은 기울기 2칸이니까 40으로 오는 값이죠. 근데 10을 짧게 빼야 되니까 상단 2팁의 절반 두께를 쳐주시면 정확히 10만큼 짧게 쭉 떨어져요. 자, 기울기 3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기울기 3칸. 그러면 도착이 50이죠. 근데 이 공이 10만큼 짧아야 돼요. 그럼 똑같이 상단 T팁의 두께는 절반으로. 정확히 10씩 뚝뚝 떨어지게 짧아지고 20을 뺄 수도 있어요. 20은 더 얇게 치네요. 네.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숫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학구가 긴 연속이가 얼마큼 편안하게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게 되면 만약에 50이라는 지점에 보내고 기울기가 3칸이면 뚝 떨어지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4칸이 됐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기준에서 원가 두께를 빼준다든지 이런 요령점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땡깡 모르게 이게 게임 중에 만났을 때는 막 여기다 파이브를 해서 재고 뭐 하고 해놓고 결국 아무 붙여서 짧게 빠지고 그렇잖아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얘랑 부딪힐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울기 3칸이 넘어가도 이제는 두께를 얼만큼 빼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레슨 시간이 짧아요. 기준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레슨 시간이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포지션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지션인데 자, 노란 공이 수구예요.
공을 옆돌리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공이 큰 공이면은 아무렇게나 쳐도 맞겠죠. 근데 손을 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맥시멈 회전으로 스핀샷을 이용해서 진짜 스윙 쿠션에서 회전을 먹여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스핀샷이라는 게 두께가 가장 두꺼운 두께로 맞아줘야 되고 이 공에 스팁이라는 맥시멈 회전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실수가 좀 전에 스핀샷은 여기서 최대 회전으로 나갔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두껍게는 쳤지만 회전이 확 줬죠. 이거는 맥시멈 힘을 못 준 거예요. 일반 동호인분들한테 맥시멈 회전 주라고 하면은 중심에서 얼마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정면에서 보고 더 주세요 하면 이거 스미스인데 그래요. 그래도 믿고 쳐보세요 하면은 스미스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맥시멈을 주는 능력을 생길 거면 스미스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미스를 겁내지 말고 계속 해봐야 나의 사이드 장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맥시멈 회전은 다 줬는데 두께가 얇은 실수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맥시멈 회전은 다 줬지만 두께가 얇으면 공이 빨라서 회전이 없어져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맥시멈 회전으로 선수처럼 이 공을 구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회전을 다 빼는 거예요. 완팀만 주거치는 거예요. 맥시멈 회전이라는 게 원쿠션 맞고 회전이 많이 먹었죠. 그 다음 투쿠션에서도 회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쿠션만 줘서 여기 투쿠션에서 회전이 먹지 않게. 정면에서 한번 보세요. 맥시멈 회전이 아니라 맥시멈 회전일 때는 회전이 많으니까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전을 뺀 거라 여기서 출발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칠 수 없는 거예요. 칠 수 없는 단점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꼭 회전을 다 줘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은 멋있게 회전 줘서 선수니까. 동호인은 동호인답게. 근데 이게 더 멋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이거 쓰고요. 네? 이거 더 연습하신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포지션만 좀 달라요. 흰 공이 뚝으로 노란 공을 옆돌리기 할 거예요. 이런 수직 빼주면 뭐 이거 그냥 문강수도 치는 거죠. 근데 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가 같은 실수가 나와요. 회전력을 이용해서 치려는데 두께가 얇거나 회전이 빠지면 여기서 가능한 걸 보세요. 이쯤 맞고 회전 먹고 여기서 스몰 해. 저는 선수라 잘 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회전이 생겼죠? 그다음 여기서 회전이 더 먹지 않고 자, 이번에 그냥 반응하는 것만 보세요. 그죠? 저는 선수입니다. 자, 좀 전에는 여기서 솟아 나온 게 아니라 회전이 생겨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테이블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핑계지만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회전이 먹는 게 아니라 솟아 나오게 하려면 아까 같은 방법이에요. 회전을 다 빼야 돼요. 내가 회전을 다 주는 게 안 되니까 오히려 회전을 빼고 완전히 다르죠. 공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많이 안다고 잘 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는 동호인이나 선수들 중에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동남형님도 시스템 모르는데 잘 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게 곧 자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대각돌리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짧고 더 짧고 아니면 긴 대각돌리기가 아니라 완전 허공에 있는 거 있죠. 허공에 있는 것도 사실 출발과 도착 여부도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허공에 있는